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여성가족원이 2023년 제1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횡성군과 농협횡성군 지부가 군수 집무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2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시가 제1회 익산시 승마협회 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타고 둘러보니까 가뭄 상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 초엔 제한급수까지 걱정되는 상황.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올려 용현 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대체수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건은 국비 지원 여부입니다.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전략에 겉들어서 이겨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의 요청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조정실 또 기재부, 행안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고요. 동복호뿐 아니라 광주 전남 주요 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전남 지역 주요 산단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제 손실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댐 용수를 아끼고자 다른 산업부라든지 발전형 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림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도 물을 보충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도 금일도를 찾습니다.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 교부세 55억 원 긴급 지원에 이어 현장에서도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유례없는 겨울 가뭄으로 전국 유일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 고육책이 아닌 상시적인 가뭄에 대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버스기사가 무정차 통과를 항의하는 여성 승객에게 불쾌하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물론 이를 두둔하는 승객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리는 승객에게 신변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 간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원래 멈춰야 되지 않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시비 건 거예요? 누군데? 손을 안 흔들어도 멈춰야 된다고.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신가동의 한 정류장을 지나치려 하던 시내버스를 잡아탄 20대 여성은 버스 안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려던 것에 대해 따져 묻자 버스기사가 불쾌하다며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거의 공항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인 남성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가서 벌벌 떨면서 말했죠. 뒤에 있는 모르는 여성분인데 도와주니까 그냥 많이 고맙고.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두둔에 나서자 어김없이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버스기사의 욕설과 폭언은 승객들이 하차할 때까지 무려 50분 동안 계속됐으며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리는데 하차하게 하면서 기사 아저씨가 뭐라 했어요. 네 얼굴 다 기억했다. 어쩌고 너 다시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 뉘앙스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버스기사는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려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입장입니다. 미안해, 그때는 시간이 적적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무지 기분이 나빴느나 그거는 내 폰트를 잡는 거예요. 그거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손에 먼지여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행동한 버스기사의 폭언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고발로만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운수업체의 징계 기준도 정직 1일에서 5일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에서는 지난 15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15일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내용 홍보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에 비닐봉지 금지, 음식점 주점업에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를 안내했습니다. 이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으로 비, 행, 분, 섞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플라스틱 비닐 분리배출 제도를 알리며 단독주택과 일반 상가는 매주 수요일 별도 배출, 공동주택단지는 배출일에 별도 제출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마포구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전과 비교해 해당 아파트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양을 분석한 결과 총 1,095리터가 감소한 840리터로 56.58%의 생활쓰레기가 감소했습니다. 10월 25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측정 결과 총 1,935리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대당 23.8리터에 해당됩니다. 2022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 측정을 한 결과 20리터가 총 42개, 총 840리터, 세대당 10.5리터가 발생했습니다. 감량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1,095리터가 감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13.69리터입니다. 결국 감량 수를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56.58%가 감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분리수거로 실질적인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 안에 또 재활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면 많은 쓰레기의 절감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캠페인 결과로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이도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주민 동참 유도를 통해 생활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여성가족원이 2023년에도 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대전 여성가족원이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 제1기강자 수강생 6,459명을 모집합니다. 2023년 제1기강자는 여성의 추창업 활성화를 위한 타로 심리 적성 상담사, 드론 촬영 전문가 등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등 직업훈련 교육과정, 가정친화 역량 강화 과정 등 총 4개 과정, 297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K-팝 댄스 배우기, 금리 인상 시대에 맞는 재테크 주식 투자 등 7개 특별 강좌도 별도로 개설합니다. 한편 대전 여성가족원 2023년 제1기 강좌는 대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에서 1인 2강좌까지 가능하고 정기 모집에 앞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선 모집을 실시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대전 시립미술관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2023년 2월 12일까지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 조평위 전시와 김영구 진심, 삶이 위대한 예술 전시를 개최합니다. 구름 타고 산을 넘어 조평위전은 현대 산수화의 거장이자 한국 근현대미술사이에서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운산 조평위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2016년 이후 미공개작 20여 점을 공개합니다. 또한 탄생 100주년 기념 김영구 진심, 삶이 위대한 예술전은 한국 구산미술 1세대인 김영구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회고하는 전시로 2006년 대전시립미술관이 기증한 작품을 포함 회화 작품 총 85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미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맞아 세계물도시포럼과 국제물산업컨퍼런스, 세계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막이 오르면서 세계물도시포럼과 국제물산업컨퍼런스, 세계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 극복 등 도시 물 이슈 공유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물 분야 해외 도시 대표, 학계와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핀란드 미켈리, 일본 고베,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방콕 등 9개국 9개 도시와 세계물위원회, 국제수자원학회 등이 참여해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제물산업컨퍼런스는 기존의 선진기술 발표인 테크니컬 세션에 비즈니스 부문을 확대했고, 세계물 클러스터 리더스 포럼은 세계물 클러스터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운영 성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그린바이오 기술 투자 제휴를 위한 2022 인터그린 C&A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2 인터그린 C&A 파트너링은 28개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15개 파트너링 기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지원 정책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펼쳐졌고, 참여 기업과 기관의 1대1 상담을 통한 정보 교류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창군이 지난 5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단계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2025년까지 4년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으로 국비 161억 원 등 231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그린바이오는 정부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분야로 평창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사업이라며, 평창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횡성군과 농협횡성군지부가 군수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 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등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편 횡성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함께 육아를 향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가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먼저 도내 300개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얼마나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 중 22개 기업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을 적용하는 사내 규칙 개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한 유통식품 183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연구원은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농수산물 등 식품 156건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2022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과 발표, 초청 강연, 성과 전시로 구성됐으며 경북 소재 대학 학생과 지도교수,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 제품 생산력에 비해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제품,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전주기 디자인 등 6개 분야 27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20건을 확보하고 수혜기업 매출 성장률 15.6%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개발을 통한 수혜기업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소방서가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산길 청사에서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박창욱 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이상걸 도 소방행정자문위원장, 봉화지역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착공한 봉화소방서는 총 12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82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 건물과 지상 4층의 연면적 287제곱미터 소방훈련탑으로 2개 동으로 건립됐습니다. 봉화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61명, 3개과 3개 119 안전센터, 2개 지역대, 소방차량 34대로 구성되어 봉화군 지역인 봉화읍 등 10개 읍면과 봉화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제1회 익산시 승마협회 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시가 공공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 대규모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말산업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제1회 익산시 승마협회 장배 전국 승마대회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승마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돼 익산시 승마협회가 주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익산시가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첫 전국대회 마필 200여 도와 선수 및 관계자 800여 명이 참가해 전국 승마대회 결전지로 급부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명실상부한 승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첨단 승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최고의 승마 관광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소득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더 현대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에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심형 문화 복합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 테크, 로컬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최초의 문화 복합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주민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존 백화점과 인근에 있는 이마트,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백화점 아트앤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가 잇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광주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현대 광주의 경우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입지가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인 만큼 오는 25일부터 해당 부지 개발업체인 휴먼스 홀딩스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29일엔 복합 쇼핑몰 신활역 행정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 개발과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해 이르면 오는 2024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세계 측이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은 도시 공간국을 중심으로 빠른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광주에 이른바 유통공룡 두 곳이 동시에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의 모습을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를 제시했고 신세계는 프리미엄 백화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모습은 광주시와 유통사업자 간 협상에 달려 있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쟁점은 무엇이고 광주시와 유통사업자의 속내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임동 전방 1심 방직 부지 개발은 전체 부지의 3분의 1을 더현대 등 상업공간과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 나머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역사문화공원을 두 군데를 넣었거든요. 건축물 보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죠. 그 부분의 공공성 하나에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되면 더현대 광주의 계획상 연면적은 더현대 서울의 1.5배에 달합니다. 공간 배치는 사업자의 안으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주거공간, 아파트 분양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또 공원 등 공공영역은 얼마나 남겨둘지가 협상의 최대 관건입니다. 최종 결정 나는 시기가 저희들이 이제 진행한 거 보면 한 24년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신세계 확장은 이미 상업시설로 돼 있어 용도 변경보다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와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신세계 측은 시 소유의 이마트 옆 88m 도로를 점유하는 대신 117m의 기역자 도로 신설과 광천동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을 협상 카드로 내놨습니다. 계획대로 될 경우 신세계는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광주백화점 옆에 추가로 짓게 됩니다. 롯데 측도 우치공원과 양산동 롯데칠성 공장 등을 대상으로 제3 롯데월드와 복합 쇼핑몰 제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유통대기업 3사가 본격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 편익과 공공성 확충에서 광주시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진객인 흑두루미 대가족이 전남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철새 서식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전 세계 개체수 절반 이상인 11,000여 마리가 순천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상공에서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 떼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내려갔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여 마리가 넘게 지금 관찰되고 있고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0마리.
지난 199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측된 이후 26년 만에 160배나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흑두루미 7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효과 때문입니다. 10년 전 전봇대 100여 개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친환경 경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하나둘 순천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두루미 같은 희귀조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리 7만 9천 마리를 사육하는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와 전남의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장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유경 오리 농장 앞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방역복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는 모두 7만 9천 마리. 이곳에서 검출된 건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으로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약 이틀 뒤 나오게 됩니다. 장흥 오리 농장에서 첫 검출된 HI 항원은 지난 16일 이미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죽을 맛이죠, 죽을 맛. 농가는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 가요. AI가 오면 100% 농가한테 지금 농가에 전염이 되어버려요. 더 속상하죠. 나주는 그래도 어떻게 지켜보자 했는데. 특히 나주와 인접한 영암 두 지역은 전국 오리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사육 농가가 많습니다. 나주시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40여 곳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H5 항원이 검출이 돼서 아침 7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중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따라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지역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의 맛, 남도의 맛, 한국의 맛이라는 주제로 2022 여수 슬로푸드 한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여수의 맛, 남도의 맛, 한국의 맛이라는 주제로 한옥호텔 오동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슬로푸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색다른 음식 문화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만성화된 염증은 통증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만성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간편한 음료가 있습니다. 먼저 파인애플 주스는 운동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대장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이 장내 상피장벽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따뜻한 차로 마시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음료와 함께 따뜻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